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공부할 거리에 대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기업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저도 고민을 하다가 M7, 그때 당시 M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명했던 빅테크 7개의 기업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또 어떤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그다음에 어떤 원칙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고민을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 그다음 어떤 주제를 내가 갖고 조금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버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그러면 한번 찾아봤어요. 100년 이상 오래된 지속된 기업이 있는지. 사실상 지금처럼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망하고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GM 같은 기업은 굉장히 제너럴 일렉트 GE죠.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기업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분사되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G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다른 기업, 뭐 G 헬스케어 같은 거 이렇게 분사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텐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할 때 우리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S&P 500 속에 있는 100년 넘게 버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워렌 버핏이 말한 변하지 않는 기업의 조건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8월 7일,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건 화요일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목요일 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프닝으로 100년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S&P 500 중에서 미국의 S&P 500은 그냥 500개의 기업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100년 넘은 기업은 정말 소수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살아남은 진화형 생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다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진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버텼다 이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가 공부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진화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들, 이 100년 넘은 100년 기업의 존재들은 그냥 오랫동안 장수한 기업이 아니라 위기 상황들을 다 견뎌낸 하나의 브랜드다. 그리고 문화가 됐다.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가 됐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업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공부하실 때 가장 유명한 책 중에 또 하나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년 기업이 됐다는 뜻은 위대한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발돋움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년 넘은 대표 S&P 500 기업 리스트를 한번 짧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콜게이트 팔몰라이브. 전 이 기업, 저도 어떻게 보면 이 100년 넘은 대표 기업을 정리를 해보면서 처음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저도 어떻게 보면 투자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100년 넘은 기업을 한번 살펴봐 보면 첫 번째로 이 콜게이트, 그냥 짧게 콜게이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설립 연도는 806년도라고 하네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산업. 사실 산업군은 대부분 생활용품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I 뭐 데이터, 빅데이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AI나 빅데이터가 이론에서 실제 어떻게 보면 기술로 발전한 지는
5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AI가 적용된 지는 10년도 안 된 거죠. 그 이전에는 개념상으로는 존재했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뭐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라든지 그렇게 적용된 지 10년도 안 되기 때문에 100년 넘은 대표 기업에는 기술 기업이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으로 200년 이상 치약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NY 멜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도 전 처음 들어봐요. 1784년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금융, 네. 그러니까 금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세거나, 그 다음에 뭐 화폐 가치의 개념이 생기거나 그런 개념과 함께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오랫동안 장수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BNY 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첫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G, 네, P&G. P&G 기업들. 뭐 P&G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을 텐데 뭐 담배도 생각날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 183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생활용품, 역시나 생활용품이죠. 그다음 브랜드 전략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입니다. 이건 뭐 올리브영이나 다른 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다 보면은 쉽게 발견해 보실 수 있죠. 1886년도에 설립됐고요. 의료와 제약 부분의 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의료 시장의 신뢰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는 정말 모르는 사람 없죠.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설립 연도는 1892년도고요. 산업군은 음료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자산으로서 코카콜라는 이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대표를 띠고 있죠. 다음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GE인데요. GE 같은 경우에는 설립 연도는 1892년도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헬스케어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AI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생존의 아이콘으로서 지금 지휘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생존은 했지만 변화에는 그렇게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IBM입니다. 네, IBM. IBM도 많이 들어보셨죠? 유일한 어떻게 보면 100년 넘은 I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IT와 컨설팅으로 산업을 속해 있고요. 19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컴퓨터에서 지금 상태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에서 AI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진화 속도에 사실 엄청나게 밀접하게는 쫓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좀 이렇게 속도를 발맞춰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M입니다. 네, 3M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포스트잇 같은 거. 그래서 1902년도에 설립됐고 산업재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반의 생활 밀착 브랜드.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잇 개발된 역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붙이다가 그게 뭐 양면 테이프를 반대로 붙였다가 그게 우연치 않게 뭐 포스트잇으로 개발됐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던 것처럼 3M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PPG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1883년도에 설립됐고 화학과 코팅 부분의 산업분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소재 중심으로서 어, 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기업들의 생존 비결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생존 비결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업들 또는 공부할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 비결을 설립해 나갈지, 생존 비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본질의 균형을 우리가 맞춰보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지키는 거죠. 즉, 계속 변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AI라는 단어도 IT에서 뭐 빅데이터, 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뛰어넘고 지금 AI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AI로 변화를 하긴 하되 그 회사에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군 자체가 변화한다라거나 판매하는 제품 자체를 갑자기 변화시킨다라거나 로드맵을 갑자기 막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 그 회사 자체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P&G의 생존 전략을 살펴볼게요. 자, P&G 같은 경우에는 시대 변화에 맞춘 브랜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마케팅을 좀 강력하게 해서 생활 제품을 판매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다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재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료하고 제약, 뭐 약품까지 다 하다가 제약하고 의료기기 중심으로 조금 사업을 재편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뢰를 유지하는 거,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거. 아무래도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접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신뢰를 한번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더 이상 존슨앤존슨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과 좀 유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있을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고객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해왔고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아이폰이라는 핵심 제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폰을 통해서 사업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IBM입니다. IBM은 하드웨어에서 AI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까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IBM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자, 처음에는 컴퓨터 판매,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판매만 하다가 지금 AI에다가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죠. 양자 컴퓨팅은 사실 양자 컴퓨팅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근데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의 기능까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BM이 건드리고 있는, 즉 변화하고 있는 산업군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따라서 이 생존을 과연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IBM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회사의 본질이 조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된 산업을 하는 거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헬스케어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 건강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본질과 벗어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GE 같은 경우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로서 에디슨이 맨 처음에 회사를 창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기 관련된 산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전기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전혀 딴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업에서 헬스케어, 에너지로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GE 같은 기업이 조금 특이한 산업이 될 텐데 수많은 지금 스타트업들이 G처럼 이렇게 전략을 좀 급선회 하다가 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망할 수 있는 확률들도 반드시 고려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본 이 100년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위기 생존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대공황, 그 다음에 세계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견뎌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보실 때 코로나 시즌, 즉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그 사이까지 폭락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M7,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남은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했던 대공황이나 세계대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겨냈기 때문에 이 100년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두 번째로는 배당 안전성이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나 P&G, 그다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을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아직까지도 들고 있죠. 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까지도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연속적으로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했고, 그 배당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바이디드 얼트러스트 커츠의 대표인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 브랜드 자산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라는 이름,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는데 그 신뢰가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나 아마존, 그 다음에 뭐 TSMC 이런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브랜드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브랜드로서 다가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걸 개개인이 모두 다 동일한 가격으로는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은, 그다음 애플의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초기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아이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애플은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제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지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가격도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조금 덜 느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죠. 네, 코카콜라는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코카콜라는 행복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3M 포스트잇입니다. 3M 포스트잇은 일상 속 문화가 된 상품입니다. 지금 회사나 뭐 공유 오피스 어디를 가봐도 우리가 회사라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모든 공간에는 포스트잇의 존재가 다 있습니다. 물론 3M 포스트잇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이소에 수많은 포스트잇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포스트잇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3M의 브랜드 가치인 거죠. 그래서 3M이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의 생물학적 진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히 어떻게 버텨내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백년 기업은 오래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처음엔 약용으로 쓰였다가 청량의 상징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임새가 바뀐 거죠. 쓰임새가.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컴퓨터로 시작을 했다가 AI 컨설팅과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몸집 사이즈를 더 크게 불려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질을 어떻게 보면 재정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질을 완전히 변화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적응하는 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기업이랑 행동하는 패턴 자체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10년 넘게 기업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워렌 버핏이 10년 넘게 보유한 이유는 변화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어떤 무언가를 딱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카드사죠, 카드사.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IBM을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넘게 보유한 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가치로서. 세 번째는 시대 적응력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계속해서 발맞춰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역사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담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100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품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품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뭐 안 변한다.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그냥 뭐 보수적인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100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시대의 흔적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 이 100년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 100년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적응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10년 넘게 또는 50년 넘게 또는 빅테크의 기업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기업들 또는 투자할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00년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또 기록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